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저번 주말 9월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되면서 훈풍이 불었었지만, 그럼 이제는 파티가 언제까지 갈 건지, 그리고 조심할 건 없는지 미리 예방주사 맞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의 금리 인하할 때가 왔다. 이 비둘기적 발언 한마디에 저번 주말부터 엄청나게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였을 겁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가장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8월 23일자 기준으로 이게 이제 단위가 100만 단위일 텐데요. 100만, 1000만, 억 해서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순유입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천억 원이 넘는 큰 돈이겠죠. 그래서 최근 한 달 내에 가장 많은 유입을 기록했다. 보시는 대로고요. 참고로 이게 8월 5일자 블랙 먼데이였죠. 요때 굉장히 큰 마이너스, 그 다음 날도 마이너스. 아마도 블랙락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침체 공포 때문에 고객들이 매도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회복을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 금리 인하 진짜 한데 이 기대감에 매수세가 폭발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재밌는 건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더 폭등할 거다. 이런 기사가 도배가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정말 더 큰 폭락 올 것이다. 이런 기사가 도배가 되는 건 거의 공식과도 같다. 이거를 좀 감안을 하고 좀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 24일자 저녁 즈음에 이제 이더리움 수수료도 하락을 하고 금리도 인하가 되니까 디파이 썸머 오는 거 아니냐. 오래되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2020년도 여름 즈음에 디파이 코인들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21년도 불장 전이었습니다. 예열을 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그거 오는 거 아니냐. 지금 기대감이 나름 높아졌다 생각이 들고요. 또 비슷한 즈음이네요. 한 이제 트레이더 블렌트라는 친구가 9월 중순에 무려 8만 4천 불 갈 것이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굉장한 1억이 훨씬 넘는 가격을 부르짖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엘리엇 파동을 카운트 해보니까 4파 조정 마무리되고 5파가 시작됐다. 그래서 곧입니다. 곧 새로운 신고점 올타임 하이를 기록할 것이고 한 7만 3천 불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는 9월 중순에 8만 4천 불까지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추석 연휴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저도 조금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된다고 약간 기분이 약간 들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은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요.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저도 불장 초입이 아직 오지 않았고요. 바나나존 시작도 안 했다는 건 동의를 하지만, 자, 그러면 금리 인하한 후에 비트코인은 과거 어떻게 움직였고 주식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역사는 한번 알아보고 미리 대비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주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 자, 금리에 피벗이 있을 때, 즉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을 할 때, 그때 보통 주식이 하락이 나왔던 건 팩트입니다. 대표적인 게 00년도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왔으며 코로나 20년도 3월에 와서 주식 많이 떨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 올인 캐피털이라는 인플루언서가 이런 한 장의 장표로 이제 요 위에가 S&P 500 주식을 나타내고요. 이 밑에가 미국의 금리를 나타냅니다. 요걸 한 장에 나오면서 피벗이 과거에 올 때마다 굉장히 떨어지던데 이거 한번 공부를 해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 다소 공포를 약간 조장하는 이런 뉘앙스도 있다고 읽혀지는데요. 일단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항상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의 사견, 의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통계에서도. 그래서 그건 제가 뒤에서 다뤄볼 거고요. 일단 검증하기 전에 이제 좀 여담이긴 하지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S&P 500 1970년대거든요. 과거에는요. 이렇게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 그러다 올랐다 저점 다시 더 뚫고 그리고 여기도 그렇죠. 요때가 이제 그 닷컴 버블 때 떨어진 거고 요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요. 서브프라임 때 닷컴 버블 밑으로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전 저점을 뚫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2008년 이후에는 그런 하락이 없죠. 그냥 쭉 막 올라 버립니다. 코로나도 살짝 쿵 찍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도 이게 워낙 미국 정부 관료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인상을 하고 유동성을 풀고 이런 노하우도 굉장히 쌓인 데다가 고용지표나 물가지표, 마사지 하는 거 우리 정말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면서 제가 볼 땐 크게 맞을 하락을, 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50% 넘는 하락을 세 번에 나눠 막는 느낌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20년도 3월이었죠. 아마 짧았지만 이것도 침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식 침체에는 잡히진 않는데요. 2022년도 우리 코인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바닥을 찍었던 22년도 분명히 저는 침체라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언제 올진 모르지만 저는 25년에서 26년 즈음 그 사이 어딘가에 뭐 세 번째 침체가 올 것이다. 이게 나눠서 이렇게 참 분산시키고 있다. 이 친구들의 굉장한 기교로 인해서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건 여담이고요. 자, 이제 이분의 주장을 제가 한번 객관화 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침체를 결정하는 건 결국 금리 인하를 하는 배경에 달려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냥 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다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인하의 배경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 어느 곳에 나중에 들어갈지, 침체가 온다면 어디에 들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70년대 이후에요. 총 페드가 미국이 21번의 의미 있는 금리 인하를 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서 적어도 1년에 뭐 3번 이상 인하를 한다든지 큰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유의미한 금리 인하 7번이었거든요. 요거를 세 단계로 제가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 뭐 데이터나 기사를 보고 이제 좀 공부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경우가 닷컴 버블, 서프라임, 뭐 코로나 다 들어갔던 그때입니다.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그 후에 3개월 내에 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예상을 못 했다는 겁니다. 예방도 할 수가 없었겠죠. 대표적인 게 요때입니다. 요때. 닷컴 버블, 서프라임. 파티를 하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뭐 이 베어스턴스가 망한다든지 뭐 코로나가 터진다든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타격이 엄청나게 크고 뭐 51%, 58%뭐 이렇게 떨어졌던 이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침체 중에 금리 인하가 온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74년도와 82년 오일 쇼크 때인데요. 74년이 1차 오일 쇼크였고요. 정확히 2차 오일 쇼크는 70년대 말에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파로 82년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그 유명한 폴 벌커가 이때 나와서 여기가 70년도, 80년도잖아요. 이 70년도 말에 폴 벌커라는 친구가 갑자기 페드 의장이 되면서 20%가 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하긴 했었지만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던 그때입니다. 근데 이 침체 중에 그러니까 이미 힘들어진 와중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요. 주식과 금리 인하가 사실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 보시면 70년대, 80년대 초 다 페드가 피벗했을 때 금리 이게 이제 파란색이 금리거든요. 금리가 올랐다가 떨어질 때 폭락이 왔다. 올랐다가 떨어질 때 폭락이 왔다. 뭐 여기 다 다른 건 요때는 깔끔하게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금리가 최고로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이제 하락이 왔다. 크게 올랐다 떨어질 때 하락이 왔다. 근데요, 이때는 맞질 않아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셔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하락이 와야 되는데요. 여기 살짝쿵 떨어졌다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는 이 친구가 그냥 어거지로 맞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때가 더 가관이죠. 요때 이제 폴 벌커가 금리 크게 올렸을 때인데요. 자, 올랐다가 떨어질 때 이걸 이 피벗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올랐다가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요거는 금리 피벗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상승했다, 하락을 했는데, 요게 이제 다 뭐 이 친구는 떨어졌다고 잡고, 심지어 이것도 재밌습니다. 기업이 그렇게 나동그라지고 금리 20%를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식을 보면요. 마이너스 다른 때보다 뭐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낮은 인하폭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꼭 금리를 인상했다가 인하했다고 해서 큰 하락이 또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는 건데요. 자, 다시 복습을 해보면 침체 중에
이미 상황이 안 좋은 중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금리 인하랑 주식이랑 큰 상관관계가 없다. 이게 두 번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경우는 인하를 했는데 이 침체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후에 침체가 찾아온다. 대표적인 때가 95년도입니다. 95년도는 그러니까 침체가 올 법했는데 안 오고 넘어갔습니다. 이때 당시 페드 의장이 그리스펀이었는데요. 자, 장기간 긴축을 확인을 했어요. 야, 이만하면 물가도 잡히고 뭐 디플레이션 발생을 했어요. 둔화를 확인하니까 아직 큰 사건 사고는 터지지 않았지만 요거를 이제 그래서 보험성 인하라고 하거든요. 야, 이거 뭔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인하하자. 선제적인 인하를 통해서 95년도에 우리 침체 왔다는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이런 인하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뒤에 침체가 온다면 그래도 1번보다는 2번과 3번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무튼 답은 모르겠지만 이 투자가 어렵다는 게 이 투자에서 큰 돈을 벌 기회와 의심 또는 침체는 결국 같이 오더라. 이게 맞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걸 제가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은 그렇고 코인은 금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 관계가 있었으면요. 제가 과거에도 많이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금리와 비트코인은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유동성 M2는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굳이 그래도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회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미국의 금리를 나타내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열광했던 17년도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때 비하면 매우 낮아 보이지만 사실 이때가 더 광기였거든요. 김치 프리미엄 50%에 중국계 돈 다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치솟았을 때 보시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금리가 오르고 있을 때 정점을 찍고 금리가 오르고 있을 때 또 떨어지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금리랑 비트코인은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하죠. 이렇게 제로 금리를 하는 사이에서 21년도 불장이 온 거는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지만 또 여기로 가보면 맞지가 않아요. 보시면 금리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좀 뒤에 따라오는 경향은 있었지만 고금리 중에 최고점마저 돌파를 해버리는 거 이거는 금리와 비트코인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M2 유동성이 오히려 더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저번에 많이 말씀드렸고 이 글로벌 M2 유동성은 결국 제니 렐런과 뭐 시진핑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 국채를 얼마나 찍어낼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팔아야 되나? 금리 인하를 얼마나 낮춰야 되나?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발등에 불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제 정책을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것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요. 함께 더 중요한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2라는 건 결국 유동성, 피아트 머니잖아요. 이 세계 경제를 굴러가는데 달러나 위안화라 엔화, 원화 이런 게 늘어나는 걸 본다면 크립토 세계에는 M2, M1 이런 게 스테이블 코인과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코인을 거래할 수 있고 예금을 맡길 수 있고 대출에 쓰이는 직접 쓰이는 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이 코인의 크립토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향후 오를 가능성이 높구나. 반대면 또 반대인 거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면 알아보면 M2보다도 오히려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8월 24일자 그 금리 인하 막 기대감에 한창 기분 좋을 때, 이제 무르익을 때 보시면요. 지난 5일 동안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또 13억 달러가 늘어서요. 사상 최대치에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직전 이제 전고점이 거의 테라루나 직전이거든요. 테라루나가 2022년 한 5월경에 터졌으니까 거의 2년 2개월 만에 1640억 불을 돌파를 하면서 아직 그 전고점은 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테라루나 그 직전, 그때까지는 이제 뚫었다. 그래서 꽤나 의미 있는 지금 상승이 나와줬다고 보고요. 이걸 차트로 보면 좀 더 드러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USDT든 USDC든
총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데요. 요 초기가 21년 3월, 4월 이때쯤입니다. 이때부터 이 기울기를 보시면 정말 장난 아니게 가파른 상승세가 눈에 띄죠. 그래서 요게 언제쯤 꺾이나 요때 이후로 이제 횡보를 하잖아요. 요게 22년 2월 초입니다. 2월 초. 그래서 불장의 기울기가 이 시가총액이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하는 그 기울기와 맞닿아 있다. 그러다가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 이제 뭐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고 더 이상 코인을 사줄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다가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테라라는 코인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였는데 요게 영원으로 가버릴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오히려 FTX 사태 때보다 더 떨어졌겠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신뢰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길고 지루한 이제 스테이블 시총이 하락을 기록하다가 뭐 23년도 어느 즈음에서 조금씩 올라옵니다. 고금리 이 가운데서도 어영부영 올라오다가 이제 드디어 22년 5월에 여기 보시면요. 테라루나 이 사태를 이제 막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테라루나 사태 직전은 회복은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스테이블 코인 시총을 이제 막 넘어서면서 나름 훈풍이 기대가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USDT, 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의 약 69%를 USDT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태도도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들의 상승세가 멈출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일직선으로 횡보할 때 이때면 파티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멈출 때를 우리는 기억을 하자. 요게 M2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중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증가세가 멈췄을 때 그리고 뭐 반감기 사이클 종료라든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이제 종료 신호와 함께 주식의 침체 신호가 맞닿아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10년물 이 금리 빼기 2년물 요거를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10년물과 3개월도 꽤나 잘 맞아떨어져서 오늘은 이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파란색이 미국의 금리예요. 미국의 금리고 이 주황색이 10년물, 10년 이자를 받을, 이제 10년 후에 받을 이자 당연히 더 높아야겠죠. 그리고 3개월은 바로 3개월 뒤에 내가 받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금리가 10년물보다 높다는 거는요. 유동성이 말라버리고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물 빼기 3년물 금리하면 플러스가 당연히 정상이겠죠.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이 주황색이 위에서 이 플러스에서 놀고 있는 게 정상인데 여기 보시면 뭐 1990년 즈음에 아래로 떨어져 버렸죠. 살짝 발을 담그고 왔더니 회복하는 중에 금리는 떨어지고 이 금리는 이제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 결국 침체가 오더라. 이게 그 모니터 화면이 조금 어두우면 이 회색 지역이 잘 보입니다. 침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이때가 95년도 침체가 올 것 같았는데 안 왔다. 그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로 이 10년물 빼기 3개월이 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침체가 안 오고 넘어갔다. 그리고 2000년 초 닷컴 버블 때는 마이너스 분명히 찍었죠. 그리고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서 이 위에 있는 게 정상이니까요. 만나는 순간 침체가 오더라. 그리고 2008년 서프라임 때도 여기 보시면 금리가 떨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담궜다가 이제 위로 올라오는 시점에 분명히 또 침체가 왔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20년도 3월은 굉장히 잠깐이긴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고 여기도 발을 살짝 담궜습니다. 담궜다가 올라오다가 만나서 침체. 자, 그러면 이때는 다를 수 있을까? 저는 다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뭐 짧을지 길지 모르겠지만 침체는 올 것이다. 이렇게 급하게 올렸으니까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정말 이때는 발을 심하게 담궜죠. 이렇게 살짝 담궈도 침체가 왔는데 정말 깊숙이 들어갔고요. 옆으로 오래 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1년에서 2년이면 침체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살짝 담그고 1년에서 2년 뒤, 1년에서 2년 뒤, 1년에서 2년 뒤. 근데요, 이거는
지금 1년에서 2년이 아니라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자체가 엄청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금리가 떨어지고 얘가 금리 인하가 되면서 장단기 금리 해소되는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만나긴 만난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금리 인하 결국 피벗한 뒤에 주식이 폭락이 저는 오긴 올 거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은 풀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긴 올 건데 그럼 언제 올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물에서 2년물 이자를 뺀 거 혹은 10년물에서 3개월짜리 금리를 뺀 거 요게 정상화 됐을 때, 즉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됐을 때, 정상화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올 것이다. 침체가 올 것이다. 요거를 금리로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지금 여긴 5.33으로 나왔지만 페드의 기준금리 현재 5.5%거든요. 요 금리가 한 절반쯤 왔을 때쯤 결국은 떨어지고 만나는 어느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절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보수적으로 볼 때 한 금리가 미국 금리가 한 3자가 보일 때 뭐 3점 몇 프로 요때가 보일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 3자 보면 위험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참 어려운 게요. 분명히 그럼 이 파란색 친구와 주황색 친구가 만나러 오는 이 단계가 우리는 굉장히 한 뭐 1년 남짓 되지 않을까. 짧은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유동성과 함께 굉장히 무서운 것들과 함께 옵니다. 기회는요.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TMF 사태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뭐 1.3조 원, 뭐 미국, 한국 정부가 뭐 보상을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영업자 폐업 뭐 엄청나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23년도 3월 즈음에 미국에서 은행들이 4개가 망해버렸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뭐 시그니처 뱅크 등등 이런 무시무시한 뉴스들과 기회는 결국 함께 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 참 재밌는 건요. TMF 터지니까 정부가 바로 막아줄게. 그리고 뭐 폐업 망할 것 같으니까 이거 빚 연장해 줄게. 은행 망할 것 같으니까 바로 패드가 내가 돈 빌려줄게. 이러면서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뱅크런이 크게 확산되지 않고 막혔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과 기회가 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좀 퍼드가 나올 걸 좀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 9월에 이제 패드가 0.25를 낮추냐, 0.5를 낮추냐, 뭐 사람들이 B컷 0.5% 낮추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실까요? B컷 0.5%가 한 번에 인하가 되면요. 일단 큰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외하고, 그거는 차치하고, 금리 정상화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게요, 뚝뚝뚝 5.3%, 5.5%가 뚝뚝뚝 떨어지면요, 빨리 떨어질수록 우리의 불장의 시간은 짧아집니다. 요게 만나는 순간, 우리는 만나는 순간이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요게 빨리 내려오고, 이 금리가 빨리 인하된다 하면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제 빨리 해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좋다고 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금리를 빨리빨리 내려버리면 정말 문제가 터졌을 때 쓸 카드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올해 3번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0.25, 0.25, 0.25나 0.5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차라리 금리 인하 안 하고 건너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게 천천히 갈수록 우리의 뭐 불장의 시기는 조금 연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오늘 해보면 코인의 바나나존 아직 오진 않았는데요. 이 바나나존이 주식 침체와 결국 따로 놀 수는 없습니다. 주식이 침체되고 폭락이 되는데 코인만 뭐 혼자 올라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코인의 수익률이 주식의 수익률을 압도하는 시기는 분명히 뭐 짧게나마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5년의 주식의 상승률을 결국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겠죠. 압도하는 시기가 저는 분명히 올 것이다. 근데 이게 짧을 수 있어요. 정말 길어봤자 뭐 3개월, 4개월, 뭐 4년마다 봐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가 주식하는 분들이 넘어올 때 탈출해야 되는 그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자면 지금 이제 파티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러나 파티하는 와중에도 코인의 침체 신호와 주식의 침체 신호가 겹칠 때는
당연히 피해 가야겠죠. 이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것과 그냥 뭐 막무가내로 맞이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인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뭐 반감기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나 MV, RV나 뭐 과열이 꺾이는 수많은 지표들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장단기 금리 역전, 뭐 샴 법칙, 뭐 수많은 침체 신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이제 25년 말에서 26년 초를 보는 관점, 침체 말씀인 거죠. 아직 그 관점은 변함이 없으며 위험한 시기나 또는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침체 요소들을 미리 염두에 두자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